이준아, 너 주식 투자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조금 유혹을 해봤거든요. 근데 C도 안 먹히더라고요. 그건데 왜 내 돈을 잃을 수 있다고 나 안 해.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될 게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거. 네, 안녕하세요. 사경인입니다. 제가 이번에 3프로랑 함께 아주 사적인 경제 이야기 해서 사경이라는 코너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왜 이 코너를 시작하게 됐고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요즘에 보면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 경제교육이나 돈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건 이제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랐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필요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막상 그걸 실천하려고 하면 그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국영수 학원처럼 경제에 대해서도 아이들 경제교육을 해주는 사설 학원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보내가지고 배우게 한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정규교과에서 경제 공부를 시켜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도 않고, 기껏 찾아보면 그 은행에서 해주는 돈에 대한 교육들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막상 가서 보면 조금 만족스럽진 않아요. 아이들한테 무슨 용돈기 입장 적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주로 통장 만들어서 저금하는 방법, 많이 전략해서 많이 저금해라, 이런 것들만 알려주지 정작 진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교육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집에서 직접 교육을 시켜야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집에서 이제 부모가 직접 교육을 하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한테는 이 롤모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좋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어 유대인처럼 어렸을 때부터 경제교육을 받고 돈에 대한 공부를 해왔다면 그럼 내가 받았던 교육을 내 아이들한테도 그대로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함을 느낍니다. 또 저 역시 내가 아이들한테 경제교육을 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저희 부모님, 좋은 부모님이셨지만 이 돈이나 경제랑 관련해서는 주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셨어요. 너는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아이가 무슨 돈 걱정이야.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막상 내 아이한테 경제교육, 돈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롤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 끝에 뭘 했냐면, 우리가 흔히 모범 케이스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식들을 어렸을 때부터 경제교육을 시키고 토론교육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동시에 생각했던 게 우리 아들한테 경제교육을 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도 참고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교육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롤모델 혹은 참고할 교보제가 없어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우리 아이한테 하는 그 사적인 경제 이야기, 이게 롤모델까지는 안 되더라도 참고상, 아 저렇게 해보는구나, 나도 저런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은 같이 한번 해보고 우리 아이한테는 이렇게 약간 변형해서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참고가 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코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이 영상을 보고 아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댁에 계신 아이들과 이 돈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좋은 추억을 쌓아가는데, 돈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만들어가는데 참고하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경제교육을 시작하려면요, 시작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아이한테 경제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단순히 아이한테 주식 투자를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만 나이로 5살 정도 됐을 때 이준아, 너 주식 투자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조금 유혹을 해봤거든요. 근데 C도 안 먹히더라고요. 아이한테 투자를 해서 네 돈을 불릴 수도 있지만 돈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아이는 그건데 왜 내 돈을 잃을 수 있다고 나 안 해. 그래서 그 마음을 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섣부르게 시작했었는데 아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구나라고 참고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책입니다.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라고 독일 저자죠. 보도 셰퍼가 쓴 책인데요. 이 책 내용은 크게 보면 그런 거거든요. 이 안에 강아지가 나와요. 그 유기견 강아지를 이제 주인공인 키라라는 주인공이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는데
알고 봤더니 이 강아지가 말을 할 줄 압니다. 이 강아지가 주인공이 소녀, 12살 소녀가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하는 모습 때문에 걱정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 돈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부자가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치를 하고 가이드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머니라는 강아지가 이 돈과 관련된 코치를 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였냐면요, 주인공 소녀 키라한테 이걸 물어봐요. 네가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뭔지 적어봐라.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그 이유를 10가지를 먼저 적어보고 시작하거든요.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게 어떤 동기부여.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그 김조한 교수님이 쓰신 내면 소통이라는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돌을 나르지 말고 성을 쌓아라. 돌을 나르는 거나 성을 쌓는 거나 행동은 같은 행동이거든요. 이분도 성을 쌓기 위해서 돌을 나르고 있으니까. 근데 단순히 나는 지금 돌을 나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이 돌을 나르는 이유가 이걸 날라서 쌓아서 성을 쌓기 위해서 나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에 임하는 자세도 다르고 나중에 결과도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그 상위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마찬가지로 돈에 대한 공부도 단순히 돈을 벌어야 된다, 모아야 된다, 여기서 생각이 멈추면 안 되고요. 왜 돈을 모아야 되는지, 저 돌을 나르는데 왜 나르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큰 그림을 그리고 제대로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네가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뭔데, 돈을 모으면 뭘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이 질문을 조금 바꿔봤어요. 어떻게 바꿔봤냐면요, 원래는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사실 아이는 아직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아이가 나 부자 되고 싶지 않은데? 나 축구선수 되고 싶은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살짝 바꾼 게, 너 돈이 생기면 하고 싶은 일 있니? 그래서 이준아, 네가 돈이 생기면 하고 싶은 일 10가지를 한번 적어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교육을 하냐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그 위시리스트를 적더래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너한테 만약 $100가 생기면 그 돈으로 뭘 하고 싶어를 물어보더래요. 그런 다음에 그 $100가 생기면 하고 싶은 걸 적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물어보면 막 사탕 사 먹고 싶어, 또 로봇 사고 싶어, 막 이런 거 막 적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아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돈이 생기면 돈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들을 적게 하는데, 처음에는 $100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 $200로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500, $1000, $10,000, 나중에는 우리 돈으로 1억, 10억까지로.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돈을 벌었을 때 흔들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은 만약 지금 복권에 당첨된다 그러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당장 내가 복권에 당첨된다면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이런 게 없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큰 돈이 생기더라도 그런 일이 별로 생기지 않는 게, 뭘 해봤냐면 내가 원래 옛날부터 생각했던 10억이 생기면 뭘 해야지, 100억이 생기면 뭘 해야지, 자신만의 위시리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100억이 생겼어? 그럼 내가 그동안 계획했던, 꿈꿔왔던 그 일을 하면 되겠네. 바로 그 일을 하면 되고 흔들림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경제교육을 시작할 때 제일 좋은 게, 돈이 생기면 하고 싶은 일, 그게 뭔지 한번 적어보게 하는 게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한번 아이한테 적어보게 했어요. 어느 날 각 잡고 돈 공부하자, 경제 공부하자 이러면 아이가 거부감 느끼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아이한테 이렇게 식탁에서 같이 뭐 하고 있다가, 야 근데 이준아, 너는 만약에 너한테 돈이 많이 생기면 뭘 해보고 싶어? 네가 돈이 생겼을 때 하고 싶은 10가지 한번 적어볼래? 라고 했더니 되게 처음에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에 적어온 걸 봤더니 뭐라고 적어왔냐면, 하고 싶은 거 하기, 2번 먹고 싶은 거 먹기, 3번 가고 싶은 곳 가기,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이준아, 이건 조금 너무 추상적이니까 좀 구체적으로 네가 하고 싶은 것들을, 먹고 싶은 거면 어떤 걸 먹고 싶은 건지, 가고 싶은 곳 어디를 가고 싶은 건지 좀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이가 그걸 다시 적었거든요. 내 아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한 2-3가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뭐였냐면, 기특한 건 그 안에 막 아빠 도와주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빠가 불쌍해 보였나 봐요. 아빠 도와주기도 있고, 아니면 또 뭐가 있었냐면 후원금 주기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아니면 좀 생뚱맞게 무슨 보석 사기 이런 것도 적혀 있고, 호텔에 가고 싶다고도 막 적혀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경제교육을 시작할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고 어려운데 여기서 시작하면 좋겠고, 이게 나만 아이랑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보여드리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아이한테 동의를 구한 다음에 영상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제가 직접 저희 집에서 아이랑 같이 경제교육을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촬영했던 영상을 한번 보시고 왜 그런 것들을 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한번 같이 봐보실게요. 작년에 이거 썼던 거 기억나지? 그때 아빠가 처음에 돈이 생기면 하고 싶은 10가지. 처음에 어떤 거 하고 싶다고 그랬지? 처음에 적었던 거. 이거 줄 긋기 전에 유진이가 한번 10개 읽어볼래? 축구 선수 되기, 여행 가기, 하고 싶은 거 타기, 갖고 싶은 거 갖기, 먹고 싶은 거 먹기, 건강하게 살기, 가고 싶은 데 가기, 캠핑하기, 아빠 도와주기, 미국 여행 가기. 그래서 10개 이렇게 적었는데 근데 좀 더 구체적이지 않았지?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 읽어도 이상해. 좀 이상하지? 그래서 아빠가 요게 좀 구체적으로 가고 싶은 데면 어딜 가고 싶은지, 갖고 싶은 거 정확히 뭔지, 하고 싶은 건 뭔지 다시 한번 적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준이가 적은 게 그 다음 10개지. 후원금 주기, 영국 여행 가기, 여러 가지 만화 읽기, 호텔 가기, 원하는 보드게임 갖기, 한국 월드컵 보기, 보석들 사기, 캠핑하기, 아빠 도와주기, 미국 여행 가기. 그때 생각 그대로야? 아니면 네가 보기에 이제 보니까 이 10가지도 조금 바뀌었어. 그러면 바뀐 걸로 10가지 한번 적어볼래? 꿈노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나 적어볼래? 이거 하고 싶어. 알았어. 그럴 것 같았어. 포켓몬. 다시 한번 네가 돈이 생기고 손이 생기면 하고 싶은 10가지를 돈이 생겨 손이 생기면? 돈이 생기면 아. 하고 싶은 10가지. 일단 제일 크게 바뀐 거는 이걸 보고 여기서 없어진 거를 조금 뺄게. 그렇지. 그럼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겠구만. 미국 여행 가기 대신 다른 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 있어. 뭐? 일본. 그 재밌는 데 있는데. 놀이동산? 이름이 디즈니랜드? 아니면 일본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니버설 스튜디오. 애들이 거기 갔는데 다 엄청 재밌대. 그래. 오케이. 캠핑하기 더 구체적으로 줄래? 친구랑 캠핑하기. 한국 월드컵은 못 볼 수 있으니까 없을 수 있으니까 그냥 월드컵이라고 할래. 그래. 그럼 이제 1번은 후원금 주기, 2번은 영국 여행 가기, 3번 여러 가지 만화 읽기, 4번 호텔 가기, 5번 원하는 보드게임 갖기, 6번 월드컵 보기, 7번 보석들 사기, 8번 친구랑 캠핑하기, 9번 아빠 도와주기. 이렇게 이제 아이한테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적어보게 하면요, 저는 제일 좋은 효과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돈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들을 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 어릴 때 어떤 기억들을 쌓는 경우들이 있냐면 부정적인 기억을 쌓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란 걸 생각하면 돈은 쓰면 안 되는 거, 아껴야 되는 거, 우리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는 거, 엄마 아빠를 싸우게 하는 거, 이런 기억들과 함께 자라난 아이들은 나중에도 그 돈과 부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거리를 두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돈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돈이라는 거 재밌고 즐겁고 신나고 이런 기억들을 쌓아가면 좋은데, 그러기에 되게 좋은 것들이 내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상상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기억을 쌓을 수 있다고 보고요. 대신에 리스트를 아이한테 작성하게 하시면요,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될 게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거, 그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 리스트를 적어놓고 보면 엄마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리스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게임기를 사겠다고, 야 너는 기껏 적는다는 게 게임기? 아니면 뭐 PC방 가겠다 막 이렇게 적혀있고 그러면 야 이렇게 꼭 안 좋은 것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제약을 두면요, 아이가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기억을 쌓는데 조금 부모님 방해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가 10가지를 적으면 우리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구나,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간다는 관점으로. 사실 저도 아이가 적은 리스트를 보면서 사실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잘못하면 왜라는 질문을 해버리게 돼요. 보석이 왜 갖고 싶어? 좀 생뚱맞더라고요. 왜 보석이 갖고 싶지? 근데 그걸 물어보면 아이는 좀 부담감을 느낍니다. 아니 뭐 내 취향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취향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아니 내가 빨간색을 좋아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어야 되나? 내 취향을 왜 나한테 설명하라고 하는 거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적은 리스트가 있으면 그걸 있는 그대로
범죄만 아니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아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여기서 돈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10가지 리스트를 가지고 아이랑 앞으로 제가 뭐 할 거냐면 그 10가지 소원 중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더 골라내 볼 거고요. 그래서 그 골라내기 위해서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면 각각의 소원에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아이랑 함께 조사를 해볼 겁니다. 해외에 있는 월드컵을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조금 약간 막연한 꿈일 수 있거든요. 월드컵을 보고 오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금액으로 조사를 해보면 자기가 가진 생각이나 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사한 금액을 어떻게 모을지, 여러 가지 돈을 버는 방법들, 뭐 투자를 하는 방법, 저축을 하는 방법, 아니면 다르게 일종의 아이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서 그 돈을 마련하는 과정들을 아이와 함께 쭉 진행을 해볼 거고, 그 과정들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함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외에 이어지는 영상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이랑 경제교육 돈 공부를 하는데 좀 참고가 되는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아이랑 함께 그 이후의 단계를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